현지 시간으로 지난 6일 미국 텍사스주의 한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총격범을 포함해 모두 9명이 숨졌습니다. 네, 희생자 가운데는 한국계 가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지에 있는 YTN 리포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길수 리포터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미국 달라스입니다. 네, 저희 YTN에서도 주말에 이번 사건을 보도해드리긴 했는데 희생자 가운데 한국계 가족도 포함이 돼 있다고요? 네, 현지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한국계 38살 A모 씨와 A모 씨 부부와 아이들 2명이 이날 함께 쇼핑몰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버지와 엄마, 막내 아들 이렇게 3명이 숨졌고 이번 사고로 6살인 큰아들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지금 동포 가족이 이렇게 큰 희생을 당하면서 지금 한인 사회도 상당히 충격이 클 것 같은데요. 지금 교민 사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아직까지 한인 가족 일가족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공론화되지는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교민들의 피드백을 들을 수는 없는 상태지만 아름아름 이번 사건에 한국계 일가족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통함과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입니다. 네, 방금 공론화되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현지 경찰이 희생자의 한국계 가족이 포함됐다 이것을 좀 공식 확인해 준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사실 경찰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번 사건에 대한 정확한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달라스에 위치해 있는 영사 출장소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에이모 씨 부부와 그 막내 아들이 아직 몇 살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영아로 알려졌습니다. 세 사람이 모두 총격에 의해 숨졌고 한국 나이로 6살, 미국 나이로 5살인 큰아들은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공식적으로 이게 공론화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지금 교민들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하셨는데요. 지금 이 한국계 가족, 그러니까 국적은 지금 미국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영사관 차원의 지원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 영사관에서 지금 사태 파악에 나서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지 또한 영사관 지원에 어떤 문제점은 없고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사건이 밝혀지는 내일, 즉 월요일이 시작되면은 좀 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러니까 공식적인 발표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사고가 난 지점이 리포터님이 계신 곳과 얼마 떨어지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주말 시간에 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아울렛에서 사고가 난 거라서 충격이 더 컸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차로 30분 미만의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또 그 사고가 발생한 아울렛이 유명 브랜드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소문이 많이 난 곳이라 주말이면 많은 인파들로 사실은 북적거리는 곳입니다. 또 사고가 난 지점을 주변으로 한인 인구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칫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평화롭게 가족 나들이 나갔던 분들이 쇼핑몰에서 그야말로 참변을 당하게 된 건데요.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 지금 인종차별 증오범죄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현지에서 어떤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번 사건의 총격범으로 알려진 33살의 마르시오 가르시아라는 그 히스패닉계 이민자로 알려졌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또한 범인이 현장에서 사살됐기 때문에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발표하기는 좀 이른 것 같은데 이 총격범이 과거에도 문제를 일으킨 경험이 있는 그런 범죄자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떤 계획된 범죄라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예.
자, 계속해서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또 총기 규제 여론에 큰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지 분위기를 좀 짧게 전해주시죠. 네, 이번 총격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에도 휴스턴 인근인 클리블랜드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또 그전에도 2019년 엘파소의 한 월마트에서도 묻지마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23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이어진 것도 있거든요. 이런 총격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주민들은 공화당 정권이 주정부에 있기 때문에 총기 규제보다는 총기 소지 쪽에 오히려 더 힘을 실어준 것이 문제의 발단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사건이 발생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조차도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 등 총기 규제를 강화해 줄 것을 의회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네. 안타까운 총기 난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정확한 피해 상황과 그리고 이제 범행 동기는 추후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길수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